송은주TV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의원, 민주당에서는 조응천 의원, 이 두 사람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유상범은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의 그 무고죄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검찰 조사가 되겠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조응천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유상범은 검사 특수통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조응천도 검사 출신입니다. 모두 다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들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유상범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무고죄에 대해서 성상납 무고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의 조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 성상납 무고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순서가 있다. 먼저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을 방송을 한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을 방송을 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게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를 한, 이게 지금 무고 혐의이기 때문에 먼저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 명예훼손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먼저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무고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일어나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 명예훼손 이건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준석의 무고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단계다. 이 부분을 명료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상범은 이에 따라서 검찰이 아마 곧 이준석을 소환을 할 것이다. 이준석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 재판으로 가게 될 거다.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준석을 안아야 하느냐 안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논란이 큰 의미가 없다. 이준석의 이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에게 달렸다. 이 무고 혐의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도 경찰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준석이 기소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준석이 소환이 되고 기소가 되면 이 사건의 실체, 성상납이 있었느냐 어쨌느냐라는 부분은 이미 거의 드러났습니다.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미 거의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무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을 방송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며칠 전에 경찰이 이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무혐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검찰이 이준석을 소환을 해서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조사하게 되고 기소를 하게 될 것이다. 이준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이게 벌금형 정도가 됩니다. 이준석이 아마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준석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 지금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에서 김기현 지도부가 이준석을 안아야 되느냐 안지 않아야 되느냐 논란할 이유가 없다. 이준석은 이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라는 걸 유상범이 짚은 겁니다. 그 다음 조응천입니다. 조응천도 검사 출신이고 법률 전문가입니다. 조응천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앞선 당대표들 송영길도 당대표에서 물러났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금 프랑스에 가 있죠. 송영길은 자신의 지역구도 이재명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은 도대체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긴밀하게 결탁이 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재인도 당시에 탈당 등의 사태, 이게 지금 안철수 등이 탈당한 것이죠. 그런 탈당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 지도부가 정치인이
자신이 당을 이끌면서 당이 갈등을 빚고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 전체 지도부가 이재명 방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민주당이 방탄당이 돼서 망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임명직 지도부 모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재명도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가을부터는 계속 재판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쌍방울의 김성태 등과 재판 과정에서 싸우는 모습이 거의 생중계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그러면 민주당은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민주당이 범죄 집단화가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구속이 되든 구속이 되지 않든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홍천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재명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재미있는 것은 그 정성호를 비롯해서 친명계, 이재명을 비호하는 쪽에서도 이재명의 뭐 질서 있는 사퇴, 퇴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도 이재명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음 대선에 도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번 연말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 공천 다 하고 난 뒤입니다. 공천 때문입니다, 지금. 지금 친명이나 반명이나 모두 공천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공천을 뭐 얼마만큼 무겁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재명이 지금 사퇴를 한다면 가을 이전에 사퇴를 한다면 당대표직에서 공천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사퇴하겠다.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이야기는 공천권을 다 휘두르고 난 다음에 퇴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당이 어떻게 돼 가느냐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말쯤에 퇴장할 수도 있고 퇴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쏟아지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친명, 이재명 쪽에서도 사퇴하라. 측근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오고 또 기소가 되니까 급한 불은 끄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이재명이 연말쯤 사퇴할 수 있다. 가을쯤에도 뭐 사퇴할 수 있다. 공천을 자기 손으로 다 하고 나면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슬슬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사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퇴 시점 뭐 이걸 가지고 친명 반명 이렇게 다투는데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천권을 놓고 어떻게 야합을 할 수 있느냐. 이재명이 공천권을 내려놓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공천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느냐. 그 다음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이름으로 치르느냐 아니면 이재명을 이선으로 물리고 다른 얼굴 마담을 내세우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되든 내년 총선은 이재명이 상당 부분 공천권을 휘두르게 될 테고 이재명이 1선에 있든 2선에 있든 이재명 심판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상당 부분은.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친명 반명 쪽에서는 공천 시기를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명 쪽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당장 공천권 모두 내려놓고 당대표직을 물러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친명 쪽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걸 흘리면서 또 반명 비명에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재명 TV 유튜브를 통해서 당원들과 또 대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제는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뭐 심경을 글로 올렸습니다. 뭐 감성적인 글이다 뭐 이러는데 이재명이 뭐 자신에게 이 상처도 근육이 될 것이다. 자신의 등 뒤에서 당에서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게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은 어쨌든 이 위기를 벗어나고 보자. 당대표직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천권을 자기가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공천을 다 휘두르고 나면 퇴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천권을 다 휘두르고 나면 이재명이 퇴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전부 잔꾀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홍천은 오늘 방송에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 내부 총질이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슬쩍 공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친명 일색으로 단일 대우인데 국민의힘도 친윤 일색으로 당정 일체를 강조한다. 정말 뭐 너나 없이 비슷하다 이랬는데 하늘과 땅 차이죠. 민주당의 단일 대우는 이재명 방탄이고 국민의힘의 당정 일체는 3대 개혁, 윤석열 국정 3대 개혁을 위한 당정 일체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은 개혁입니다. 노동개혁, 국민연금개혁, 교육개혁 비롯해서 많은 부분의 국정개혁입니다. 그걸 위한 당정 일체죠. 무엇을 위해서 단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민주당의 단일 대우는 조홍천 자신의 말대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데 뭐 조홍천이 자신이 내부 총질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말을 했다라고 읽힙니다. 유상범이 나와서 이준석에 대해서 그 무고죄에 대해서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밝힌 것, 조홍천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이재명에게 즉각적인 대표직 사퇴를 주장한 부분은 들어볼 만하다. 두 사람이 법률 전문가니까 사법 리스크 부분을 잘 짚으면서 앞으로의 전국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